저는 지금 녹화하면서 정신적으로 긴장 안 하려고 해도 몸은 알아서 긴장하더라고요. 우린 긴장하면 떨리고 심장이 빨라가고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러면 설레임은요? 제 생각에는 떨리고 심장이 빨라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똑같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걸 좀 더 자세히 바라보고 나서 제 인생을 바꿔준 치트키를 발견했죠. 저는 20살 초반까지는 자주 거의 맨날 심각하게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자살 시도도 했었죠. 다행히 실패를 했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블랙홀에 빠져 있고 그런 고통에서 어떻게 해야 빠질지 고민만 하면서 거기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제가 22살쯤에 어떤 간단한 원리를 이해했고 이 하나의 깨달음 덕분에 그 뒤로 지금까지 우울증은 겪은 적도 없고 제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저도 모르게 2달 만에 제가 갑자기 음악가로서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때 당시에는 꿈꿨던 삶이 바로 시작됐죠. 뭐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냐면 제가 감정이라는 거에 대한 단순한 원리를 이해를 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감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건 비밀도 아닌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했고 치트키라고 할 만한 비슷한 발견이었죠. 이게 도대체 왜 우리 교육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레슨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엄청 단순한 2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일단 예외 없이 모든 감정은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감정 자체도 육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감정에 따라 우리 몸은 다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저는 배신감 느끼면 가슴 쪽에 따가워지고 그리고 부끄러우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누구에게 정이 많이 가면 주로 배 쪽에서 약간 편안한 따뜻함을 느끼죠. 이런 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일단 이런 당연한 감정뿐만 아니라 깊은 명상이나 고요하게 집중된 자세로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이름도 뭐라고 붙이지 애매한 미세한 감정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전 이걸 감각의 의식 키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있는 단어에 세상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세상 하나의 언어처럼 보게 되고 엄청 궁금해졌죠. 자, 그럼 모든 감정은 몸의 감각이다. 이제 2번째 원리.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우린 누군가랑 싸울 때 오랫동안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아니면 10분이 지나면 다시 같이 웃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정의 심리학 수명은 불과 90초라고 과학자가 하는데 12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생각보다 얼마나 안 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정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불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불은 태울 물질이어서야 불이 안 죽죠. 불의 생명은 나무라고 하면은 감정의 생명은 바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경험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이 감정과 생각이 서로 주고받는 현상이 아닐까요? 이런 경우가 흔하잖아요. 다음날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일찍 자려고 하더니 그 면접에 대한 걱정, 이 걱정을 하느라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못 잘까 봐 다시 걱정을 하고 걱정을 더 할까 봐 다시 걱정을 하고 잠이 또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이 바로 감정과 생각의 악순환 때문에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내비두는 게 정말 답이더라고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 헤엄쳐 나오려고 하는 그 과한 노력이 반대로 더 위험한 짓이잖아요. 이 상황에 반대로 힘을 빼면 알아서 몸이 뜨는데 우리 그 물처럼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걸 피하려고 아니면 해결하려고 분석하려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이런 방법도 가끔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불필요한 과한 노력이 돼버릴 때가 더 많더라고요.
이런 말 있잖아요. Anxiety is your own intelligence working against you.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우울증도 알고 보니 제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지원해서 스스로에 대한 스토리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그 상태일 때 이런 정신 상태를 해결해야겠다고 어떻게 망가진 머리를 가지고 망가진 머리를 고쳐요? You don't. 안 고칩니다. 이때 그냥 치트키라는 걸 쓰죠.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자마자 그것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하지 않기. 그게 생각이든 의견이나 의미를 붙이든 그 대신 그 감정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그냥 느껴주기.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결국 스스로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끝입니다. 이게 치트키 다입니다. 제가 포르투갈에서 만난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모든 감정은 우리를 방문하러 온 손님일 뿐이라고. 그 손님에게 먹이를 안 주면 손님도 결국 가버린다고. 저는 이걸 이해하고 실천한 뒤로 불편한 감정이라는 게 더 이상 큰 위협으로 보이지 않게 됐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특히 그냥 넘어가다 되는 일이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그 감정의 원인에 대한 왜 라는 추가적인 분석을 하면서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 순간에 감정이 내 몸에 어디? 진짜 어디?에서 감각으로 나타나는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안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걸 버릇화 하더니 결국 자연스럽게 인생의 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이걸 이해했다고 갑자기 감정적으로 무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리라고 알았습니다. 우리도 요즘과 같은 변화의 시기가 올 때는 가끔가다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의 블랙홀에 빠지기 너무 쉽잖아요. 그런 부정의 악순환이 오래가면 감각들이 마비되고 결국 무기력해지면서 괜히 힘들어지잖아요. 미래 걱정이나 과거의 그리움에 인해서 나타나는 감정도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에서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현상인 것을 기억합시다. 감각은 거짓말도 못하고 현재 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현실을 바라보는 문이 될 수도 있죠. 치트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그냥 클릭하라고 쓴 표현이고 사실 이건 비밀도 아니고 치트도 아니지만 저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된 거는 맞습니다. 이 감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는데 그런 길에 엄청 큰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은 가장 큰 한 걸음이 될 수도. I'm taking a step into myself and I'm on my way to feel these useless thoughts away. And I'm letting go of the things I did, things I didn't do. And I'm so done wasting imagination on dead-end roundabouts. I'm moving on, heads up, 'cause I'm on my way. On my way. I'm on my way.